안녕하세요. 간호과정론 전쌤 간호입니다. 4단원 간호진단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소단원은 간호진단의 개념, 간호진단의 과정, 간호진단의 종류와 구조, 난다의 간호진단이 있습니다. 1번 간호진단의 정의. 간호진단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간호 문제에 대한 서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의 과정에 대한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며 간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2번 간호진단 작성을 위한 PES 양식. 첫 번째, 고든이 개발하였고 P는 문제, problem, E는 원인, etiology, S는 증상과 징후, sign, symptom을 나타낸다. 두 번째, 원인은 장애 또는 변화의 원인 요소에 해당되며 문제에서 보인 상태를 일으킨 원인을 말한다. 세 번째, 증상과 징후는 대상자에게 그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날 때에 대상자가 그 진단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네 번째, PES 양식은 실제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간호진단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 건강 문제와 관련 요인 두 부분으로 간호진단을 진술한다. 3번 간호진단의 구조. 실제적 문제에 입각한 간호진단, 잠재적 문제에 입각한 간호진단, 가능한 문제에 입각한 간호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 문제에 입각한 간호진단은 현존하는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필요성을 대상자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료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두 번째, 잠재적 문제에 입각한 간호진단은 현존하는 문제가 아닌 발생 가능한 건강 문제에 대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잠재성 간호진단이 주어진 환자는 적절한 간호중재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 가능한 문제에 입각한 간호진단. 이미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건강 문제의 확인을 위하여 더 많은 자료가 요구된다.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예견되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한다. 4번 난다의 간호진단 분류 체계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양상 9가지를 기본으로 구성되었다. 자, 9가지 양상은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9가지 양상, 첫 번째는 교환, 두 번째는 의사소통, 세 번째 관계, 네 번째 가치, 다섯 번째 선택, 여섯 번째는 기동, 일곱 번째 인지, 여덟 번째 지식, 아홉 번째 감정입니다. 이 9가지 다시 읽어볼게요. 교환, 의사소통, 관계, 가치, 선택, 기동, 인지, 지식, 감정입니다. 5번 의사소통은 난다 간호진단 분류 체계에서 상호작용 양상 9가지 중에 의사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전달, 알림, 수여, 사고나 느낌 및 정보의 전파 등을 포함하는 간호진단 유형이다. 6번 자, 이번에는 교환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양상 9가지 중에 교환,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으로 주는 것, 포기하는 것, 손실, 무언가를 받으면서 교대로 무언가를 양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7번 간호진단의 장점. 첫 번째, 환자의 개별 간호를 촉진한다. 두 번째, 간호 계획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세 번째, 간호 영역을 정의한다. 네 번째, 전문직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다섯 번째는 간호의 자율성과 책임을 증진시킨다. 여섯 번째는 간호계획의 전산화를 촉진시킨다. 8번 PES 양식에 의한 간호진단이 유용한 이유. PES 양식은 실제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PES 양식으로 된 진단을 보면 간호 문제와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진단하게 된 증상과 징후를 알 수 있게 된다. 증상과 징후를 진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왜 이러한 진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9번 간호진단 기술대 지침. 첫 번째, 간호진단은 원인 진술을 포함한다. 두 번째, 간호진단은 대상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대상자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세 번째, 길고 장황한 진단명이 아니라 장애, 비효율, 손상, 불이행, 결여, 과잉같이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네 번째, 간호진단은 초기 환자 상태가 아닌 전반적인 건강 문제 목록을 포함하여 최근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 간호진단은 독자적인 간호 수행의 기본이 된다. 여섯 번째는 간호진단의 문제 진술 부분은 기술문으로 쓴다. 일곱 번째, 한 환자가 여러 개의 간호진단을 가질 수 있다. 여덟 번째, 간호진단은 자주 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다. 10번, 간호진단은 간호사정의 결과로 얻은 결론 또는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고 대상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면 하나의 독자적인 간호 기능으로서 인생 전반에 걸쳐 겪는 성장 발달과 관련된 위기, 사고, 질병,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개인적인 반응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드는 전문직 간호사가 내린 임상적 진단으로서 간호사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 치료 가능하고 또한 치료가 법적으로 허락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11번 제5차 간호진단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개념은 간호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통합된 인간과 건강이라는 두 개념을 채택하였다. 통합된 인간은 로저스가 소개한 개념으로서 통합된 인간은 개방체계로서 환경과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과 인간은 양상과 조직을 특성으로 하는 4차원의 에너지장이라는 점을 가정한다. 12번 간호진단과 간호계획의 관련성. 간호진단에서 간호계획이 도출되므로 간호진단과 간호계획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간호진단 각각에 대해 목표 또는 기대되는 결과를 진술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결정하며 간호중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간호계획 과정이 이루어진다. 13번 간호진단의 특징. 첫 번째, 간호진단에서 간호계획이 도출된다. 두 번째, 간호진단의 관련 요인은 중재의 기초가 된다. 세 번째, 간호진단은 간호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다룬다. 네 번째, 건강 문제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간호진단은 의학진단과 비교할 때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14번 간호진단의 평가 요소. 첫 번째, 간호진단은 진술이 정확하고 타당한지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 간호진단 진술이 대상자 상황을 분명하게 묘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 간호진단의 진술이 간결한지 평가해야 한다. 네 번째,
간호진단의 진술을 평가할 때는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문제를 완전히 서술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15번. 난다의 간호진단 진술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 첫 번째, 단서 묶음을 난다의 진단명의 정의와 맞추어 본다. 두 번째, 대상자의 징후와 증상을 난다의 진단별 특성과 맞추어 본다. 세 번째, 잠재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험 요인과 난다의 위험 요인을 맞추어 본다. 네 번째, 대상자가 진단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16번, 간호진단 구조의 필수 요소. 첫 번째는 문제, 두 번째는 원인, 세 번째는 증상과 징후.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P, 두 번째는 E, 세 번째는 S죠. PES, 그리고 네 번째 참고 문헌도 있습니다. 17번, 제9차 난다 회의에서 정해진 난다의 간호진단의 정의. 자, 이거 앞에서 했던 1번의 간호진단의 정의와 같습니다. 난다의 간호진단의 정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 문제로서 생의 과정에 대한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며 간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간호중재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18번, 간호과정의 단계 중에서 간호사의 추론 능력이 가장 필요한 단계는 간호진단 단계이다. 진단을 도출하기 위해 사정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인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에서 단서를 확보한 후 건강 상태 등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지적 작업이 이루어진다. 19번, 간호진단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의해 정해지며 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가 가장 높은 순위이다. 자, 20번부터는 난다의 간호진단입니다. 여러 진단의 정의와 진단명의 특성, 그리고 관련 기여 요인들이 나오는데 문제 중심으로 다 쓰지는 못하니까 문제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20번, 영양 부족의 특성. 자, 영양 부족의 정의는 영양 섭취가 대사 요구량보다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영양 부족의 특성으로는 연하 기능이나 저작 근육의 약화, 음식 섭취량의 적음, 병리적 또는 비특이성 복통, 설사나 지방변, 장 운동의 증가, 근육 긴장도 감소 등이 있습니다. 21번은 고체온의 관련 기여 요인. 관련 기여 요인은 이 고체온이라고 하는 진단명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더운 기온의 노출, 과잉 활동, 투약, 마취, 부적절한 의복 착용, 대사율의 증가, 질병이나 손상, 탈수증, 발한-불능 또는 감소 등이 있습니다. 22번, 자율적 반사장애 위험성의 진단명의 정의입니다. 제8흉수 이상의 척수 외상이나 병변이 있고 척수 쇼크에서 회복된 개인이 일생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억제되지 않은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자율적 반사장애 위험성이라고 진단합니다. 23번, 감염 위험성은 병원체에 침범될 위험이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24번, 호흡 기능 부전은 호흡의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호흡 기능 부전이라고 합니다. 25번, 중독 위험성은 중독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양의 약물이나 위험한 물질에 우발적으로 노출되거나 섭취할 위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6번, 자, 요실금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경인성 요실금은 반사적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용량의 소변이 방광에 찰 때 불수의적 소변 배출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신경인성 요실금 또는 반사적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27번 복압성 요실금은 방광 압박으로 인해 재채기, 웃기, 운동 시 갑작스럽게 소변이 배출되는 상태를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28번 긴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 후에 곧 불수의적으로 소변 배출이 일어나는 상태를 긴박성 요실금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능적 요실금이란 평소에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 도착할 때까지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출하는 상태를 기능적 요실금이라 합니다. 30번 불안. 불안의 정의는 생리적 각성과 다양한 유형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걱정과 긴장의 주관적인 느낌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31번 외상 후 반응이란 외상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대한 부적응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기대되지 않은 의외의 생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통 반응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2번 공포란 지각된 위협에 대한 반응이 의식적으로 위험이라고 인식된 상태를 공포라고 합니다. 33번 적응장애란 건강 상태의 변화에 알맞게 자신의 생활 양식, 행위를 수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적응장애라고 합니다. 34번 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에 지치고 능력이 저하된 느낌이 압도적이며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를 피로라고 합니다. 35번 슬픔 반응 장애는 중요한 상실에 대하여 과도한 또는 장기간의 정서 반응을 보이고 비애의 한 단계에서 고착이 되며 비애에 강하게 파묻히는 부적응 과정을 슬픔 반응 장애라고 합니다. 36번 이번에는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의 특성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 발달 단계, 연령에 못 미치는 관심이나 행동, 의사소통 결핍이나 위축, 타인과 눈을 맞추지 않음, 신체적 정신적 불구, 타인으로 인한 고독감 표현, 거부감을 표현, 타인과 다르다는 느낌, 대중 앞에서 불안정 등이 사회적 고립의 특성입니다. 37번 신체상 장애의 특성. 신체 기능 변화에 대한 고통, 신체 구조 변화에 대한 고통,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거나 거절함, 신체 기능상 실제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 신체 구조의 변화를 친구와 친지에게 보여주지 않음, 왜곡된 지각, 자가간호 결핍 등이 신체상 장애의 특성입니다. 38번 불이행이란 첫 번째, 개인이나 간호 제공자가 합의된 건강 증진이나 치료적 계획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임상적으로 비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두 번째, 불이행이란 간호 지시에 따르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면서도 그 지시를 시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39번, 배뇨장애의 진단 특성. 배뇨장애의 특성은 배뇨통, 빈뇨, 배뇨지연, 요실금, 야뇨증, 요정체, 긴급요의 등이 있습니다. 배뇨장애의 진단 특성에 다뇨는 들어가지 않아요. 40번 체액 부족의 특성. 불충분한 수분 섭취, 피부와 점막의 건조, 섭취량과 배설량의 불균형, 체중 감소의 주요 특성 이외에 소변량 배출의 증가나 감소, 피부 광택의 감소, 갈증, 오심, 구토 등이 체액 부족의 특성입니다. 41번 비효율적 호흡 양상의 특성. 호흡 곤란, 가쁜 숨, 호흡 횟수 증가, 폐의 진동음, 비정상적 동맥혈 가스 분압, 청색증, 기침, 콧구멍 벌름거림,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쉬며 호기가 길어짐, 흉벽의 전후경이 길어짐 등이 비효율적 호흡 양상의 특성입니다. 자, 진단명도 좀 알아두세요. 비효율적 호흡 양상입니다.
42번 비효율적 호흡 양상으로 진단되었을 때 관련 기여 요인에는 신경근육장애, 근골격계 장애, 지각인지 장애, 불안, 공포, 에너지 감소, 피로, 지식결핍 등이 있습니다. 43번 피부 손상으로 진단되었을 때의 관련 기여 요인에는 고온, 저온, 화학물질, 기계적 요인, 마찰이나 압력, 억제대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 방사선, 신체 부동성, 습도, 영양상태의 변화, 비만이나 전신세약, 대사상태 변화, 혈액순환 변화, 발달적 요인, 면역결핍, 피부 긴장도의 변화, 탄력성 변화 등이 피부 손상으로 진단되었을 때의 관련 기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4번 배뇨 때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상태인 소변 정체의 관련 기여 요인, 방광의 배뇨근 악화로 요로의 압력이 상승되거나 반사궁의 억제, 관략근의 강직, 요로 폐색 등이 있다. 45번 영양 과다의 관련 기여 요인으로는 대사 요구량보다 많은 음식 섭취, 좋지 않은 식습관, 앉아서 일하는 생활 양식, 부적절한 대처, 임신, 식품의 영양가에 관한 지식 부족, 오후 늦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6번 잠재성 기도 흡인의 위험 요인. 자, 잠재성이라고 하면 관련 기여 요인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라고 붙어요. 의식 수준 저하, 기침, 구역질 반사 저하, 기관 절개술 또는 기관의 관 삽입, 하부식도 관략 기능 장애, 위장관 삽관, 위관 영양, 투약, 상체를 올리지 못하는 상태, 위장 내압의 증가, 잔여 위장액 증가, 위장관 운동 감소, 소화 늦어짐, 연하장애, 안면 구강 경부의 수술이나 외상, 턱을 철사로 고정시킴, 심폐정지, 임신, 분만, 응급, 제왕절개술, 선행된 폐질환 등이 잠재성 기도 흡인의 위험 요인들입니다. 47번 체액 과다의 특성, 부종, 삼출액, 전신 부종, 가쁜 숨, 기좌호흡, 배설량보다 섭취량이 더 많음, 제3 심음이 청진됨, 나음이나 마찰음, 호흡 양상의 변화, 정신 상태의 변화, 혈색소와 헤마토크리트 감소, 혈압 변화, 중심 정맥압 변화, 폐동맥압 변화, 경정맥 팽대, 간정맥 반사 양성, 핍뇨, 요비중 변화, 질소혈증, 전해질 농도 변화, 안절부절 등이 체액 과다의 특성입니다. 48번 맥박수 증가와 맥박의 강도 감소는 체액 감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49번 조직 손상의 관련 기여 요인에는 혈액순환 변화, 영양 결핍, 영양 과다, 수분 결핍, 수분 과다, 지식 부족, 기동성 장애, 화학적 자극, 배설이나 분비물 투약에 의한 화학적 자극, 온도 자극, 고온이 될 수도 있고 저온이 될 수도 있고, 압력, 마찰력에 의한 기계적 자극, 치료적 방사선 포함한 방사선이 조직 손상에 관련 기여 요인들 되겠습니다. 50번 가스 교환 장애란 폐포와 맥관계 사이의 가스 교환이 감소된 상태. 51번 잠재성 비사용 증후군이란 처방에 의해 또는 피할 수 없는 근골격계의 활동 저하로 인해 신체가 악화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잠재성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52번 비효율적 호흡 양상은 호흡 양상의 변화로 적절한 환기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53번 조직 관류 장애는 모세혈관의 혈액 공급 결핍으로 인해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된 상태로 조직 관류 장애의 특성은 심박출량 감소, 차가운 피부, 말초 맥박을 촉지하기 어려움, 푸르거나 검은빛의 창백한 피부, 파행증, 잡음, 상처 치유가 느린 것 등이 있습니다. 54번 역할 수행 장애는 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의 부모나 직장이나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역할에 대한 자기 지각 변화나 역할 거부, 역할 갈등, 역할에 대한 지식 결여 등과 관련이 있다. 55번 무력감은 현재의 상황이나 곧 직면할 상황 또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감지하는 상태로서 인지 영역에 포함된 간호진단입니다. 무력감. 56번 타인 폭력 위험성의 진단의 특성은 타인에게 허풍을 떨거나 먼저 폭행을 한다. 증가된 운동, 활동, 그리고 왔다 갔다 함, 흥분, 안절부절, 동요, 눈에 띄는 공격적 행동, 주변 사물을 파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57번 강간상해 증후군의 특성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일어나는 신체적, 정서적 상해로 희생자의 생활 양식에 혼란이 초래된다. 복합적 신체 증후군으로 위장관계 불안정, 비뇨 생식기의 불편감, 근육 긴장, 수면 장애 등이 있다. 환자의 정서적 반응으로는 분노, 당황, 모독, 복수, 자기 수치심에 대한 공포 등이다. 58번 불안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는 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 행위적 특성에는 눈 마주치기를 피함, 안절부절 못함, 불면, 대상을 관심 없이 힐끗봄, 목적 없는 움직임, 발을 질질 끌거나 손이나 팔에 목적 없는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리적 특성에는 호흡수 증가, 맥박수 증가, 동공산대, 반사항진, 심혈관계 흥분, 발한 증가, 식욕 부진, 구강 건조 등이 있습니다. 59번 대처 부진의 하나인 비효율적 가족 대처의 정의는 건강을 위협하는 도전에 적응해야 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대상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람의 행위이다. 가족이나 다른 주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60번 지식의 결핍에 관한 관련 기여 요인에는 지적 제약, 적절한 지식을 접해보지 못함, 기억력 상실, 시각이나 청각 저하 등의 감각 결핍, 병태 생리적 문제점, 학습 동기 결여, 문화적 언어적 장벽, 대처 기전의 방해 등이 있습니다. 61번은 진단명이 나오고요. 진단명에 대한 PED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진단명은 2시간 동안 7번의 묽은 배변으로 나타나는 위절제술 상태의 음식 섭취와 관련된 설사라고 간호진단이 내려졌을 때 2시간 동안 7번의 묽은 배변은 증상이죠. 그리고 위절제술 상태의 음식 섭취가 이 증상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설사라고 했을 때 이 설사가 진단명 되겠어요. 그래서 P는 뭔가요? P는 문제, 프라브럼, 진단명. 그러니까 여기서 P는 설사가 되는 겁니다. 원인은 이티얼러지, E죠, E. E는 기여 요인, 관련 요인으로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이거나 기여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위절제술 상태로 음식 섭취를 한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E는 위절제술 상태의 음식 섭취라고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는 증상과 징후죠. 증상과 징후는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환자의 특성을 말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은 2시간 동안 7번의 묽은 배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는 2시간 동안 7번의 묽은 배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62번 중독 위험성의 위험 요인은 시력감퇴, 다량의 가정약품, 안전교육이나 약물교육 결핍, 중독성 있는 불법 약물의 사용 가능성, 적절한 안전대책이 없는 사업장, 적절한 교육 결핍, 인지적 또는 정서적 곤란, 경제적 곤란 등이 있겠습니다. 63번 통증에 대한 특성. 통증에 대한 특성으로는 심한 통증을 말로 표현함, 통증 부위를 만지지 못하게 함, 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됨, 시야가 좁아짐, 신음, 훌쩍거림, 울음소리를 내거나 문질러댐, 걸어다니는 등의 전환 행위, 동공산대, 안절부절, 호흡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이 통증에 대한 특성 되겠습니다. 64번 난다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만성통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65번 급성 인지장애의 관련 기여 요인으로는 60세 이상 노인,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선망, 치매 등이 급성 인지장애의 관련 기여 요인이고요. 환각은 관련 기여 요인이 아니라 급성 인지장애의 특성으로 봐야 됩니다. 66번 사고 과정 장애의 특성으로는 사고 내용의 장애, 의식 수준 변화,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인 사고, 문제 해결력 저하, 진압력 장애, 정신 착란, 사고 흐름 장애, 자살, 타살 욕구, 과다 행동, 지각 장애 등은 사고 과정 장애의 특성입니다. 67번 지식 부족이란 자신의 건강 간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식 부족의 특성으로는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확한 지식을 기억해냄, 오래된 잘못된 개념을 표현함, 지식을 알려주기를 요구함,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등이 있다. 68번 슬픔의 기대 반응에 대한 정의는 실제의 상실 이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슬픔의 기대 반응에 대한 특성으로는 잠재적 상실에 대한 고통을 표현함, 잠재적 상실에 대한 부정, 상실감과 외로움, 양가 감정 등이 있습니다. 슬픔의 기대 반응에 대한 관련 기여 요인으로는 가치가 있는 중요한 대상의 잠재적 상실입니다. 69번 오심의 특성으로는 침분비, 빈맥, 불쾌한 메스꺼운 느낌, 창백, 발한 등이 오심의 특성이고요. 관련 기여 요인으로는 화학요법, 약물 과량, 마취, 위장관의 자극 등이 있다. 70번 불안의 특성으로 손바닥 발한 증가, 장운동 항진, 신경과민, 생리적 각성, 도피나 회피 행동, 자아집착, 분노, 공포, 퇴행, 죄책감 등의 부적절한 행동, 거부, 위축, 지나친 주의력 등이 불안의 특성입니다. 71번 자아 정체성 장애의 특성.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하지 못하며 자신 같지 않은 느낌, 산만한 불안감, 탈인격화, 진압력 장애, 인생 목적과 의미의 혼돈, 언행 불일치 등이 자아 정체성 장애의 특성입니다. 72번 변비에 대한 정의는 배변 횟수가 감소하거나 단단하고 건조한 변을 배변하는 상태를 변비라고 하죠. 73번 변비의 특성으로는 배변 횟수가 감소함, 단단한 변을 봄, 복부에서 덩어리 촉진됨, 직장 압을 느낌,
직장의 충만감을 호소함, 배변 때 힘을 줌, 복통, 식욕 감퇴, 두통, 일상생활에 방해됨, 변 완화제 사용 등이 변비의 특성 되겠습니다. 변비에 대한 관련 기여 요인에는 침상 안정, 수분이나 섬유질이 적게 포함된 식사, 운동 부족, 약물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75번. RT 양식의 간호진단은 원인 진술과 문제 진술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수분 섭취 부족과 관련된 변비, 요로폐색과 관련된 배뇨장애 등 RT 형식으로 진술할 때의 특성, 즉 증상은 진술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간호진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